안녕하십니까, 신강호 변호사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지방선거가 끝나 있을 거예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묵혀뒀던 그 이슈들이 다시 올라오겠죠. 지금 당장에 가장 시급한 이슈는 정책적으로는 10월에 당장에 검찰청이 폐지되기 때문에 아직 미완의 상태로 남겨놓은 형사소송법의 보안수사권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참 논의가 활발하고 저도 옛날에 이걸 세모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론 경찰청에서 다들 열심히 하겠지만 예전에 수사구조개혁단 이런 거 하면서 수사권 논쟁을 할 때 한편으로는 또 수사제도 개편단이라고 해서 경찰 내부의 수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경찰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정부랑 여당이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나서지 말자,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자, 다 전략적으로 좋을 수 있는데, 이 중요한 어찌 보면 직접 수사권을 거의 사실상 경찰이 유일하게 행사하는 어떤 기념비적인 경찰청 입장에서 그런 사건인데, 그에 따른 대비나 제도적인 변화를 너무 안 내고 있는 게 아쉬워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검찰도 똑같고 경찰도 똑같은데, 경찰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무리한 수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족한 수사. 주로 검찰을 논의할 때는 무리한 수사가 많이 논해지는데, 사실 경찰의 문제점은 부족한 수사에 많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경찰의 문제의 본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제 앞으로 검찰청이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전담 수사를 할 건데, 똑같죠. 경찰도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뭐 여러 기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원래 경찰의 수사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이 검사여야 돼요. 제가 옛날에도 수사 종결권, 지휘권에 대해서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찰개혁을 4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수사 개시권, 그 다음에 이 수사를 이행할 수 있는 직접 수사권, 그 다음에 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 그 다음에 수사 지휘권, 영장 청구권, 요 틀 안에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수사 개시권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2011년도에 이미 경찰이 독자적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2018년도에 이제 막 검찰개혁 논의가 나올 때 이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수사 지휘권, 종결권을 먼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기관은 2개를 나눠놓고 경찰 수사를 검사가 종결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저는 그게 반대가 돼야 된다고. 경찰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검사가 이걸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에 있었던 사람 말로는 2가지 권한 중에 그때 윤석열 정부의 검찰청이 직접 수사권을 남겨달라 해서 이걸 선택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 제도 개편이 너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이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을 줄이고 대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늘렸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사할 때는 지휘권이 있던 상황인데, 그러면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하면 검사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실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거나, 검사가 유치장 감찰을 경찰서로 오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하고 나름의 통제를 했었거든요. 이런 게 이제는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가지게 될 문제는 검사에 의한 어떤 통제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를 어떻게 확실하게 채울 수 있냐, 이 문제로 이제 치환된다고 보면 되죠. 사실 이제 검찰개혁을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우리나라 수사제도의 본질은 해방 이후에 경찰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다 보니까 검찰이라는 제도에 모든 권한을 실어준 거죠. 엘리트인 검사를 갈아가지고 이 수사제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죠. 실제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게 이 수사 효율과 그 다음에 견제와 균형, 이 부분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은 후자를 얘기하고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전자를 얘기하니까 계속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대 정신은 후자를 위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그 개혁이 어떻게 좀 잘 이루어지냐는 전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경찰에 대한 통제도 전자 부분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의 검찰의 권한을 남겨놓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경찰이 무리해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죠. 당연히 적습니다. 적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다 가진 검사가 이걸 하는 것보다는 훨씬 범위가 작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되면 수사 자체도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통제 방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실의 특검, 검찰 특수부가 수사하는 방식을 그대로 경찰이 배운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개혁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 아직 결론도 안 났는데 언론에 다 흘린다든가, 언론 공표, 그 다음에 별건 수사, 그 다음에 피의자 상태로 장기화돼서 놔두는 거. 그러니까 내가 피의자 상태면 공무원만 해도 되게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승진이나 이런 할 때. 근데 종결을 안 내주는 거죠. 사람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계속적인 막 출석 요구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 해서 사람 압박 줘서 지인들 표적 수사하고, 그 다음에 심야 장기간 조사. 이제 체포를 당한 경우에 실제로 많죠. 제가 새벽 5시까지 얼마 전에도 조사를 같이 입회하고 왔는데 뭐 중단해달라고 말을 못해요, 체포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언론 공표, 이것도 실제로 있는 님, 제가 얼마 전에 압수수색 했는데 당일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경찰의 목적은 그거죠. 검찰이나 특검에서 해왔던 것처럼 사람을 거의 망신을 줘놓고 들어오기 전에 거의 위축을 시켜놓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보통은 무리한 수사라고 하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여론은 뜨겁게 반응하니까. 그런 걸 안 하라고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경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경찰이 그렇게 하는 걸 누가 통제해야 되냐면 검사가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18년도 19년 때 너무 아쉬운 게, 그때 당시에 정부는 오히려 검찰을 직접 수사권 더 활용했어요. 적폐 수사니 뭐니 하면서 갑자기 종결권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중으로 지금 뭔가 꼬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정부도 활용을 한 거네요. 활용한 거죠,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검사 출신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경찰은 그래도 영장 청구권, 기소권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냐. 수사를 아무래도 기소를 안 해주면 되지 않냐. 근데 그건 조금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사 단계에서 다 때려버리면 사람 바보 만드는 건 한순간이고, 가장 인권 침해가 심한 게 수사권 아니에요. 물론 영장 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하면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수사권만 해도 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제는 단순히 영장 청구권, 기소권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봐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라는 거는 일방적인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차단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문제제기 창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경찰이 어떤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라는 독립적인 기관, 혹은 경찰 내부의 그런 독립적인 기관, 저는 검사가 되는 게 원래 형사제도에서 맞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어떤 기관을 통해서, 결국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안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게 견제거든요. 그게 검찰에는 부족했던 거고, 그럼 경찰에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자기들이 압수수색 해놓고 언론에 흘려. 그럼 그걸 어떻게 통제해야 돼요? 그게 어떤 식으로도 평가받고 제어받을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어떤 배우는 그 뭐 마약 문제, 아직 뭐 사건이 아무것도 밝혀진 거 없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도 다 경찰에서 일어난 거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할 겁니다. 수사기관이라는 거는. 왜냐면 그게 기세 싸움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기법으로도 통용이 되고요. 그런 거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잠잠하다는 거지.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권한 갖고 왔으니까 우리 이제 저기 검찰이 했던 거 그대로 해보자. 그거는 이제 바보 소리 듣는 거죠. 물론 그래도 이제 진짜 엘리트 똘똘 뭉친 기관이 그런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수사권은 통제가 돼야 된다고 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부족한 수사. 이게 제일 크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거는 약간 특정된 어떤 일부라고 보면, 부족한 역량에 대한 통제, 그거에 대한 어떤 시정, 이런 게 제일 필요해요. 지금 일선서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고소를 해요. 경찰이 수사를 미진해. 그리고 검찰에 송치를 해요. 혹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불송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송치가 돼요. 복잡하죠, 이것부터가. 근데 검사가 받으면 예전 같으면 부족한 거를 바로바로 지적을 해요.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그전에는 지휘를 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게 왜 문제냐면 진행이 안 돼요. 검찰청을 가면. 사건이 지금 엄청 계류 중일 겁니다. 사건이. 그러면 고소한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을 진행되는 걸 보지 못하고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지연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군가는 범죄를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엄청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왜 그러냐? 거기에 이제 5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검사 인력이 부족해요. 근데 그거는 전 정부, 전 정부부터 해서 검사 파견 많이 받았고, 어떤 특수 사건 때문에 그게 좀 쌓여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 정부는 검찰을 파견받지 않고 특검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우르르 가고 나서 한 검찰청에서는 3분의 1이 에이스 검사, 그러니까 한 명이 거의 2명목 하는 분들이 가신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안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검사들은 대한민국 공무원 중 누구보다 빡세게 일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 그래서 단순히 정원법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거 넘어서 너무 파견이나 이게 많았기 때문에 그게 쌓였다고 보고요. 그게 첫 번째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종결권이 넘어서 문제인데,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 미제 사건부에서 사라져요, 이 사건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옛날 지휘권이 있을 때 내 사건이에요. 그래도 딱 보내고 나면 완결시켰다고 나오는 거예요. 완결 사건부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토스네요. 네, 토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 우리 형사사고시 킥스에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딱 그 기한 맞춰갖고 빨리 보내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좀 터무니없는 내용도 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이건 진짜 되게 준칙에 잘못된 게 있는데, 보안 수사 요구를 검사가 송치받고 1개월 내에 해야 돼요. 좋은 거 같잖아요, 1개월 내에. 근데 1개월 지나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도 뭐 특별한 이유 없잖아 하고 다시 핑퐁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야. 저는 1개월이 지나고 보안수사 요구가 와도 다 이행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기관별 어떤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3가지가 합쳐지면 뭐냐면, 검사님이 너무 바쁘신 거야. 받았는데 여력이 안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못 보다가 딱 봤는데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럼 다시 수사를 진행해야 되잖아. 근데 1개월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검찰청에 이제 계류되고, 검사가 보안 수사를 진행해야 돼요. 근데 보안 수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사건이 많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쌓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인 게 보안 수사권을 없애면 자연스럽게 이 1개월 규정이 없어져요. 왜냐면 1개월이 지나면 경찰한테 보내지 말고 너희가 보안 수사해라 이 취지거든요. 보안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1개월이 지나면 사건이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지금 검찰 측에 엄청 쌓여 있어요. 10월에 보안 수사권 없어지면 이거 우르르 내려올 겁니다. 경찰은 그냥 그거 처리하는 전담 부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럼 그것도 제대로 처리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저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불송치 받은 거 이의신청해놨는데 그거 이미 뭐 지금 6개월 지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기소는 못 보내거든. 수사 너무 대충 돼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는 검사님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제도의 문제고 앞에 세 가지 말고 다른 두 가지 경찰의 문제도 있어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건데요. 이게 이제 본질이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경찰은 송치든 불송치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나도 책임지지 않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사님들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벌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뭐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면 또 안 받을 수 있는데 그 평가가 정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기소하고 무죄 나오면 다 벌점 이건 또 안 돼요. 경찰은 제도를 도입하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를 판단하는 어떤 실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정성적 평가. 근데 어쨌든 간에 무죄가 나오거나 영장이 기각되거나 했을 때 내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경찰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책임 안 지려고 구속영장 보낸다거나 혹은 잘 모르겠다 시간 많이 됐으니까 송치 이 던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못된 거고 경찰이 종결권을 가지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심하게 져야 돼. 그게 이제 제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구체적으로는 점수가 될 수 있고요. 그러려면 그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을 때 내가 불이익이라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가 높은 사람은 팀장을 안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피드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이제 내부적인 피드백이고요. 외부적인 피드백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어쨌든 검사가 이제 수사를 안 하게 되면 보안 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검사는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를 보낼 거예요. 그럼 보냈을 때 그거를 제대로 또 이행 안 하고 이랬을 때 어떤 피드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검찰 단위에서 그런 잘못된 이행 사례를 경찰한테 넘겨서 경찰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해라. 시정이든 교육이든 아니면 심하면 징계까지. 이런 어떤 기관 간의 견제가 더 만들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거 말하면 욕먹겠지만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기록을 예전에는 그냥 척하면 척 다 봐줬단 말이에요. 대충 써도. 경찰은 조사만 많이 받아놓으면 돼. 근데 이제 검사님들도 어떤 인력적인 한계도 있을 거고 경찰도 이제 종결권이라는 수준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송치를 결정할 때 최소한 어떤 증거 관계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증거로 수집됐다라는 깔끔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보고서 작성이 좀 부족하죠. 작성을 하긴 하는데 다 하죠.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것만 보면 딱 바로바로 뭐가 알 수 있을 정도의 깔끔한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검사님들 그냥 다 전부 다 서류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그거는 진짜 역량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책임지지 않는 어떤 책임감의 문제일까요? 둘 다죠. 그러니까 역량이 쌓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키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검사님들이 거의 다 알아서 받고 지금은 예를 들면 경찰이 억지로 안 되는 건데도 송치를 했어요. 그럼 검사가 불기소를 했다. 혹은 검사도 기소를 해줬는데 무죄가 났다. 그럼 경찰은 아무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감으로 결정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내한테 마이너스로 다가오면 이걸 좀 잘 정리해야겠다는 어떤 역량적인 걸 향상하려는 노력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적인 건 일단 없다는 건데 그럼 그걸 잘했을 때 플러스도 없는 없죠. 그것도 제가 문제를 했잖아요. 플러스가 예를 들면 깔끔하게 완벽하게 불송치를 했어요. 그거는 경찰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아직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불송치를 잘 하는 사람도 수사를 잘 하는 건데 왜냐면 억울한 걸 잘 해결해 준 거니까. 근데 그거를 평가해주고 판단해줄 상사가 없는 거죠. 자, 보십시오. 검사들이 어려운 시험을 잘 쳤다고 훌륭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량적으로. 뭐 인격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시험을 어려운 걸 잘 친 것도 유의미하지만 실무에서는 그 훈련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기초부터.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건 서류와 야근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타이트한 어떤 평가 기준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도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하고 해오면서 쌓였던 노하우들 그런 거를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서없지만 말이 이어서 오면 그거를 전 경찰 수사관들에게 다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봐요. 좀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팀장을 다른 루트로 키워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수사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진짜 많이 배우고 놀라는 분들도 있는데 역량이 균질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경찰서, 어디 누구한테 가면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검사 판사도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이 차이는 좀 적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이제 팀장을 중심으로 루트를 따로 해서 팀장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나 유인책이나 이걸 만들어야 되죠. 지금 수사관들한테 그런 평가 막 매기면 나 딴 데 갈래요. 수사 안 해버려. 이래 돼.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하기에 다른 과로 못 가도록 만들고 루트 달리해서 팀장을 중심으로 팀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위주로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 거지. 연차가 찼다고 팀장이 돼서 사건 안 한다?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팀장 루트 제도가 막 되게 새로운 게 아니고 지금 책임 수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족하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대우. 예를 들면 퇴직 직전에 이제 승진하신 분이 있고 책임 수사관 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팀장 시켜주냐 이러면 아직도 그게 제도적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제도적으로 또 하라고. 네, 둘이 같이 지원하면 책임 수사관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지원을 안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럼 이게 좀 더 정착돼야 되고 범위도 더 넓어져야 되고요. 이게 이제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